관절염이 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관절의 통증보다는 열이 많이 나고 가려움 증세가 나타나서 감기나 성장통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절이 망가지고 변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취재하셨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16세 이전의 성장기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이 어려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절의 통증과 변형, 파괴를 불러오는 끔찍한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계속 아팠는데 그 아픈 게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갖고 움직일 때 아파요. 아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막 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미칠 것 같았죠, 진짜. 어리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장통을 가장에 찾아오는 낯선 방문장, 바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성인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줍음 많은 15살 소녀 재희. 어느 날 갑자기 붓고 뻣뻣해진 손목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갖고 움직일 때 아파요. 운동하다 다쳐서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찜질을 해도 안 낫고 계속 물리치료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낫겠거니 했는데. 가벼운 증상을 방치하다가 현재 왼쪽 손목의 움직임이 많이 불편한데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장통으로 알고 우리 병원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겠고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흔히 중년층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성인에서는 약 1% 정도가 류마티스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에서는 훨씬 더 적은 유병률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제2의 손목.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조직들이 부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장기에 앓게 되면 더욱 위험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아픈 게 얼른 좀 나아서 보통 애들처럼 똑같이 잘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사례자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바로 발목부터 시작했는데요. 뭐 믿기지도 않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나, 애들한테 무슨 그런 병이 있나 뭐 그러기도 하고 많이 암담했죠. 네. 5살 삐끗한 발목을 치료받으러 갔다가 류마티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릎이랑 이제 손가락 관절, 이제 고관절이죠. 그리고 목 뒤 이런 데가 많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뭐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거의 해열제를 달고 살았어요. 거의 하루면 해열제 한 병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연필을 집을 수도 없을 만큼 관절이 부어서 학교 생활조차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막 생각이 들고, 막 어떻게 아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막 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막 엉엉 막 울고 잠도 못 자고, 특히 밤에 이제 열이 많이 심하고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자다 깨다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러면은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진짜. 소아의 경우엔 전조 증상을 자각하기 힘들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심각할 경우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전신형 관절염이에요. 전신형 관절염이라는 건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관절염이고 전신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팔꿈치, 손, 그다음에 발목, 고관절, 여러 군데 관절에 염증이 많이 심해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우선인데 무작정 치료를 받는 것도 걱정거리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게 되면
키가 조금 덜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키가 조금씩밖에 안 자란대요. 약물 치료가 오래 지속될수록 합병증의 가능성도 커지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이 관절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많이 성장을 하다가 또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다리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뭐 이런 하지나 상지에 신중할 운동장애가 수밖에 나타나기도 하는 없겠네요. 게 하나의 문제점이고, 얼굴이 달 모양으로 커진다든지 어깨가 또 목 뒤가 이렇게 버팔로 같이 이렇게 커진다든지 뭐 복부 비만이 온다든지 뼈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뭐 부작용들이 오는 거죠. 얼굴에도 일단 영향이 올 수 있고. 발병하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질병,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발견과 진단만큼 중요한 것이 꾸준한 관리인데요. 과연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7살의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동일 씨를 만나봤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억은 생생한데요. 아예 처음엔 몰랐어요. 이 병 자체를. 삐면 부어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파요. 이제 몸 전체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던 생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의 일상생활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리한 쪽이 많이 부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계속 통증이 오니까요. 꾸준한 관리로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걸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직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관절이 조금 아직 부어 있다는 얘기고. 네. 일반인과 달리 관절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인데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은 좀 야근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 이제 몸이 못 버티니까 그게 약간 그렇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이 중 3개에서 4개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병원 진단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고 관절을 방치를 하게 되면 관절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관절 주위를 유지하던 인대나 아니면 근육 자체가 약해져서 나중에 관절 기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갓난 아기부터 성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이들의 경우 발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세심한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생각보다 꽤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유난히 힘들어한다든지